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정몽규, 홍명보가 국민들 눈치 안 보는 이유 알고 보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최근 축구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의 이런 진단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대체 왜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보고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것인가? 24일 청문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달 국정감사에도 정몽규 회장을 불러 따져 묻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눈치를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다음은 박문성 위원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언급한 말입니다. 여기 계신 박주호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 없다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정몽규 회장은 다른 얘기를 하신다.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체 왜 눈치를 보지 않으실까? 그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확실히 다른 것 같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는 다른 삶을 살아오신 것 같다. 정몽규 회장은 대기업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다. 그래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의 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다. 개입할 공간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에 우리는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아무리 국민들이나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국민들이나 팬들은 투표를 통해서 축구협회 회장을 뽑을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해 예전 같으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다.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나 팬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또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은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꾸 축구협회의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다라고 하는 겁박을 준다. 그렇다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대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 구조와 닫혀져 있는 협회의 조직을 열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박문성 해설위원의 주장이었습니다. 제대로 짚은 것 같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통제할 권한이 축구 팬들이나 일반 대중,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재수 문체부위원회 위원장은 박문성 해설위원의 주장에 100% 공감하면서 정몽규 회장에게 박 위원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생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협회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잘 보완 개선하겠다라고 말하자 전재수 위원장은 그 말씀만 오늘 하루 종일 하셨다고 질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지적한 눈치 안 보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자 정 회장은 또다시 클리스만 감독을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들 주장하는데 저는 그분을 두 번밖에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온 국민이 나를 비난하느냐는 취지로 또다시 동문서답했습니다. 한편 축구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 강화 위원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가 국회 현안 질의 도중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임생은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에 울먹거리며 내 명예가 달린 일이다 라며 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정몽규 회장은 모든 책임을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게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책임에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음을 지적하며 홍명보 감독에게 사퇴할 의사가 없냐고 묻자 홍 감독은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며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한 것 같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 작심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축구협회의 제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할 말이 없냐는 물음에 박 해설위원은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다고 느꼈다.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감 능력도 없다. 풀어나갈 능력이 없는 것이다.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잘 아는 어떤 지도자가 이제는 그만둘 생각이다 라며 연락이 왔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 15년을 밑바닥에서 굴러도 프로팀 감독, 코치 한번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이번 사건만 그런 게 아니다. 조금만 길게 보면 승부 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했으면 안 됐다.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했다. 반스포츠적인 행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해설위원은 많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한다. 결국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했다.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다라고 정 회장의 무능력을 꼬집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몽규 회장에게 사선에 도전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회장은 심사숙고 후 결정하겠다며 양심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또 강유정 국회의원은 축협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몽규 회장은 정관을 어기고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며 축구협회가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4일 진행된 문체부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했는데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축구 팬들과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한다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사라 하면 돈을 받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인데 연봉 20억 원을 받고 하는 감독직이 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돈 욕심 때문에 그만 못 두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이 축구협회 조직과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적기임에도 저렇게 버티고 있으니 한국 축구의 미래가 암울한 것 같습니다. 원래 국회 청문회란 결정적인 사법 처리 증거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오는 10월 2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부정부패 비리 증거를 밝히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에게 맹공을 퍼부었지만 정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홍 감독은 과정이 불공정하다거나 저한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국회 문체부위원회에서 정몽규 회장 등을 다음 달 시작되는 문체위 국정감사에도 출석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든지 축구협회를 개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 심지어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안하 무인격으로 자기들 멋대로 운영한다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암담할 것 같습니다. 축구협회의 구조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형창힐 TV였습니다.